오늘 아침 양말을 신으면서 혹시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고무줄 자국을 보셨나요? 혹은 저녁이 되니 신발이 꽉 껴서 발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어제 좀 짜게 먹었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부어오른 다리가 당신의 신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비명소리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 아니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기능을 멈추기 직전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인 다리를 통해 아주 강력하고 긴급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하거나 급성 신부전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당신과 가족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내용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행복 노후 비책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긴급 신호와 특히 다리에서 시작되는 위험한 징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색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영상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 영상의 핵심 눌러도 나오지 않는 다리 부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붓습니다.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죠. 하지만 급성 신부전이 보내는 부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살 박철수 씨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종아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싶어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했지만 부기는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정강이 뼈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는데 누른 자국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마치 찰흙처럼 푹 파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 용어로 함요 부종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배출되지 못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이 수분들은 몸의 가장 아래쪽인 발목과 종아리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죠. 박철수 씨는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급성 신부전이 진행되어 즉시 응급투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양말을 벗고 여러분의 정강이뼈 안쪽 단단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에서 10초간 꾹 눌러 보십시오. 손을 떼었을 때 피부가 즉시 탱탱하게 올라오지 않고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주 천천히 회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파업을 선언하고 노폐물과 수분이 몸속에 가득 차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런 부종이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붓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신장내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드라마틱한 변화, 바로 거품료와 혈뇨입니다. 신장이 망가졌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는 역시 소변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황금색을 띠고 거품이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소변으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거품입니다. 단순히 변기물의 낙차로 생기는 거품이 아닙니다.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아주 작고 조밀한 거품이 변기물을 덮고 물을 내려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으며
변기벽에 말라붙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을 담당하는 귀한 자원인데 신장이 고장나서 이것을 쓰레기인 줄 알고 밖으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이 맑지 않고 붉은색이거나 혹은 콜라처럼 검붉은 갈색을 띈다면 이는 적혈구가 새어나오는 혈뇨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58살의 이영자 씨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지만 그저 나이 들어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소변색이 콜라 색으로 변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고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 그냥 물을 내리지 마시고 딱 3초만 변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품이 며칠째 지속되거나 소변색이 탁하고 붉다면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과 입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의 쓰레기장 역할입니다. 혈액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죠. 그런데 급성 신부전으로 이 기능이 멈추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독소 구덩이가 됩니다. 이를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솜니부를 덮어 쓴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입냄새와 미각의 변화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요소라는 독소가 침 속에서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입에서 소변 냄새, 즉 지린내나 생선 비린내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또한 혀의 미각 세포를 마비시켜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입 안에서 새 맛이 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양치를 해도 왜 입에서 냄새가 나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가 뇌와 신경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과 피부의 변화입니다. 신장이 나쁜데 왜 피부가 가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인성 소양증이나 건조증으로 오해하고 피부과 약만 바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강인이라는 물질과 요독 물질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 아래 결정체로 쌓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 가려움은 목이 물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속, 뼈 속부터 가려운 느낌이라 아무리 긁어도 해소되지 않고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만듭니다. 또한 피부색도 변합니다. 독소가 쌓이면서 피부가 검게 칙칙해지거나 누렇게 뜨기도 하고 긁은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남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독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땀으로 배출된 요독이 피부 표면에서 말라 하얀 결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김 할아버지는 온몸이 가려워 밤새 잠을 못 잤지만 그저 늙어서 피부가 건조한 탓이라며 로션만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은 신장이 멈추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만약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도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특히 등이나 다리 쪽이 미치도록 가렵다면 피부과가 아닌 내과를 찾아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울렁거림과 구토, 그리고 식욕 부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독증이 심해지면 그 독소들이 위장관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며 밤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심한 숙취나 입덧과 비슷한 증상이죠. 많은 분들이 이를 체했다거나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사 먹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몸은 부어서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근육과 지방은 빠져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붓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에 사는 55살 최 모 씨는 계속되는 구토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정상보다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위장이 보내는 신호가 사실은 신장의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유 없는 구역질과 식욕 부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위장만 탓하지 말고 반드시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급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진통제와 항생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입니다. 허리 아프니까 진통제 좀 먹어야지 하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소염 진통제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을 허혈 상태, 즉 피가 안 통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신장 세포가 괴사할 수 있습니다. 장염으로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신장은 많이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지만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이상 유무를 아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고체 여과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이 수치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묵묵히 일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바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눌러도 나오지 않는 다리의 함유 부종, 거품이 꺼지지 않는 소변과 콜라, 색혈류, 입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와 극심한 피로, 뼈 속까지 가려운 피부 소양증, 그리고 이유 없는 구토와 식욕 부진. 이 5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신장은 지금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의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다리를 한번 꾹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당신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책입니다. 저희 행복 노후 비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희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신장 튼튼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